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1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제주 지역에 최종 합격한 김세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학원에서 영상을 찍지 못하고 저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음으로써 영상의 질과 음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합격자 사례 발표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찍는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부디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직강을 못 가는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서울을 토요일마다 왕복으로 갔다 오곤 했습니다. 또한 저는 학부생으로 바로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합격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규 교사로 발령을 받긴 했지만 비전이 있었던 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졸업과 동시에 청소년 상담사 시험, 대학원 입학,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4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모두 다 연결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한국사 시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취득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4학년에는 무조건 임용고시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 또한 3학년 때 2019년도 10월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따로 인강을 듣지 않고 10년에 걸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제가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강의를 찾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한국사 공부를 질 높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교육학 공부입니다. 저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교육학 공부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제가 활용했던 스터디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에서 저는 공부 시간 인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쉬는 날 하루를 제외하고 하루에 총 8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이때 사용한 어플은 열품타라는 어플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육학에서는 교육학 완강 인증 스터디와 짧은 글쓰기 스터디 그리고 1:1 전화 스터디를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공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사고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완강 인증 스터디는 일주일에 올라오는 인강의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인강을 하나하나 듣기 위하여서 그리고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스터디입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000원어치의 기프티콘을 활용하여서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쓰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땡땡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주시는 자료 중에 짧은 글쓰기를 연습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인증하기 위하여서 짧은 글쓰기 인증 스터디를 하였고 계획을 꾸준히 세우면서 그리고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학을 공부할 때 글을 적는 것에 있어서 제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문장을 만들었고 그 만능 문장을 제가 자주 보는 일기장이나 제가 자주 보는 벽면 등 제가 볼 수 있는 곳마다 만능 문장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있어도 제가 단어만 바꿔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 문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의 월별 스터디에 관하여서는 저희 합격수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합격수기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전공 스터디입니다. 전공 스터디는 저는 관리 7조에 해당했는데 제가 제주에서 노량진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이유 중 하나도 관리반 때문이었는데요. 이진영 교수님은 학원에서 관리조 스터디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들어가야겠다. 여기 들어가면 나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으면서 차근차근 공부에 대한 발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스터디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7월 하프 모의고사가 있기 전까지는 너무 스터디에 의존을 하거나 스터디 공부에만 매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스터디에 의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리고 저만의 페이스를 찾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는 스스로 점검표를 적어보고 그 점검표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달성했던 공부와 그리고 내가 정말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에 대한 공부는 공부의 전부가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문제를 푸는 형성평가, 기출문제,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절대 그 문제지에 정답을 적거나 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보기 위하여서인데요. 저는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풀었던 문제지에는 절대 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뒷장에 붙이거나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여두는 등 제가 반복적으로 회독하며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문제지를 관리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전공 공부를 할 때에 있어서 1월부터 2월인 공부 습관을 잡는 시기에는 강의도 듣긴 듣지만 제가 학부 시절 가지고 있었던 전공 서적을 모두 탐독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공 자료들과 교재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교재에 일일이 적고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1, 2월 달에 전공 서적을 탐독하였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위니콧 문제를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7월 이후인 하반기 공부 방법입니다. 이 공부 방법도 합격 수기를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7월부터 관리 7조에서 기출분석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교재에 나온 기출문제는 정말 많은 문제와 정말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리 7조에서는 기출분석을 같이 함으로써 그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예상 문제가 나올지 찾아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정말 많이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이후부터 저는 회독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7월부터 8월에는 한 달에 3회독을 함으로써 회독수를 빨리 돌리는 만큼 저는 제가 놓쳤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자세하게 확인함으로써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7, 8월에 3회독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했고, 마지막 시험 전 달인 10월 말부터 11월에는 한 달에 총 5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정말 많은 양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목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2과목이나 유사 과목은 3과목을 묶음으로써 회독수를 빠르게 돌리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 가서도 모든 과목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한 시기별 공부 방법도 저희 합격 수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면접에 대하여서 짧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저는 11월 21일 날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 카페에서 스터디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1월 한 달간은 비대면 상황에서 줌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이때에는 저는 정말 면접에 대하여서도 노베이스지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구상형 그리고 즉답형 문제를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차 합격 결과가 난 이후에는 스터디원 선생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3번 만나고 그리고 3번은 비대면으로 진행함으로써 하루에 총 6시간, 길게는 8시간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정말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감을 잃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합격 수기에 대기실과 구상실, 평가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담아뒀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긴 임용고시 생활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제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하루를 재점검해 봄으로써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발전의 방향이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실력은 왜 안 늘지? 내 실력은 왜 퇴행되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와 같은 자기 비난을 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스스로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스스로에게 좋은 말들과 양분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합격 수기에 실제로 제가 썼던 일기 내용들을 몇 개 넣어뒀는데요. 그때도 정말 두렵다고 말을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아졌고 오늘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내일은 더 발전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과 직업을 갖기 위한 욕심보다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고 내가 가진 영향력을 통하여서 한 아이라도 살릴 수 있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일기를 쓰는 방법과 동시에 명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감으면서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어.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잘했어. 내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나중에 상담교사가 되어서 나에게 양분이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 라고 스스로 말을 해주고 마음을 챙겨줄 수 있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명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나비포문법을 정말 많이 하면서 스스로 다독여주는 과정을 거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방법에 대하여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잘 전달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작년 이맘때쯤에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 간절한 마음과 희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테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힘든 순간 과정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다독여주면서 좋은 전문 상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